천연두가 훨씬 더 위험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위험한데, 그러나 이렇게 천연두는 인류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인위적으로 박멸한 그러한 질병이죠. 1980년 5월 8일에 WHO가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아예 없어졌다, 지구상에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 천연두라고 하는 그 증상이 잠복기가 굉장히 짧아요. 짧으니까 감염된 이후 나타나는 기간이 짧으니까 추적이 용이했던 거죠.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로 찾아가서 치료하거나 격리시키거나 이랬을 때 다른 데로 퍼지는 것을 잘 막을 수가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숙주가 감염시키는 대상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퍼질 리가 없죠. 세 번째는 좋은 백신이 있었죠. 잘 알다시피 제너에서 시작한, 에드워드 제너에서 백신을 처음 만든 사람이지만, 물론 그 백신을 쓴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개량을 하고 좋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었고 격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그 정반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첫 번째, 잠복기가 그렇게 짧지가 않죠.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초기에는 2주간 격리를 했잖아요. 그게 잠복기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2주간은 기다려줘야 이게 진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물론 그 후에 좀 짧아지긴 했지만. 두 번째는 숙주가 사람만이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중국의 박쥐에서 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거의 힘든 일이죠. 세 번째는 나오긴 했지만 백신의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치료제, 이런 것들이 천연두 바이러스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물론 아주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가 극복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보다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멸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RNA로 유전 물질이 이루어졌어요. 변이가 많이 돼요. 우리가 잘 알죠. 오미크론이니 무슨 뭐니 자꾸 변이가 돼서 새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변이가 되고 그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독성을 갖게 되고 사람의 면역력을 피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 사실 지난 겨울 초입에도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미국은 특히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에요.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병원체입니다. 세균은 세포로 돼 있죠. 단세포지만 세포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유전 물질이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바이러스는 세포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고 그 안에 DNA든 RNA든 유전 물질이 있는 것 뿐이에요. 크기 차이도 굉장히 나지만. 그래서 결핵은 뭘로 치료합니까? 항생제로 치료하죠. 그런데 항생제는 세포의 어떤 기관, 기능들을 파괴하거나 막거나 뭐 이러는 건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기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거죠. 비슷하게 코로나19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점이 결핵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